네, 요 며칠 XRP 커뮤니티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만으로도 난리가 날 법한 그런 이슈였는데 무려 사우디 아람코와 XRP 레저의 파트너십 루머였습니다. 뭔가 그럴싸한 문서와 함께 아람코가 XRP로 이 석유 매장량을 토큰화한다라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이건 사실무근의 루머였습니다. 루머 자체는 말 그대로 가짜 뉴스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역시나 토큰화 이슈, 다시 말해서 엄청난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XRP의 펀더멘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소셜미디어에서 떠돈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가 XRP 레저와 화이트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함께 손을 잡고 사상 초유의 이 석유 토큰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 크립토 업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진짜라면 빅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블록체인 토큰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열광을 했고 순식간에 XRP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람코나 리플 측 누구도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었고 믿을 만한 미디어도 전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루머의 근거라는 그 문서는 허술한 위조 문서로 확인이 됐고 문서에 찍힌 서명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드 알팔리흐라는 이름의 가상인물이었습니다. 사인도 되게 놀랍게도 이란의 여배우 마흐탑 케라마티의 서명과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가짜 문서였던 건데 결국 이 소문은 하루 만에 힘을 잃었고 상당히 과열됐던 XRP 커뮤니티는 급속히 냉랭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뻔한 가짜 뉴스가 어떻게 이 정도로 흔들 수 있었을까? 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사우디 아람코라는 이름부터가 엄청난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지닌 이 석유 기업 아람코가 XRP 레저를 채택해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버린다. 이런 소식은 상상만으로도 파괴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석유 자산이 토큰으로 쪼개져서 XRP 레저에서 거래가 된다, 이런 그림은 기존 자산 시장과 첨단 금융을 접목한 나름의 어떤 혁명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XRP가 오일머니와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한껏 고무됐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의 블록체인 도입 열기도 이 루머를 그럴듯한 그럴싸함을 더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해서 중동 여러 정부 또 기업들이 앞다퉈서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더 띄웠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람코도 합류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뜬금없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XRP는 리플 소송 이슈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XRP도 한방 터질 때가 됐다, 이런 갈증이 있었고 이 루머가 마치 그 마중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진짜면 대박이다,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요동쳤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루머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토큰화는 가짜가 아니다 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XRP 레저는 애초에 다양한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기 쉽게 설계된 인프라로서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최근 들어서 점차 가속도를 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두바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관할 기관인 두바이 토지청이 올해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화를 위한 플랫폼 선보였던 건데 부동산 핀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주택 등기소를 XRP 레저와 연동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2,000 디르함,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 수준의 소액으로 두바이 부동산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XRP 레저 위에서 토큰 형태로 등록을 해서 분할 판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바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부동산 시장의 7%에 해당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으로 이미 첫 단계에서 3,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거래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서 부동산 투자의 장벽을 낮췄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바이 말고도 XRP 레저 위에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투자회사 아럼 이퀴티 파트너스는 XRP 레저 기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리플랩스가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 국채를 XRP 레저에서 토큰화하는 방안을 현실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XRP 생태계 프로젝트 솔로제닉 등도 주식과 ETF 같은 전통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XRP 레저에서 거래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람코 루머는 거짓이었지만 XRP 레저를 통한 실물자산 디지털화, 토큰화의 큰 흐름은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XRP 레저 개발진도 다목적 토큰 MPT 표준 도입과 탈중앙화 신원 인증 DID 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부동산 정보나 채권 조건 같은 이 부가 데이터를 토큰에 담아낼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관들이 요구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착실하게 갖춰가는 모습인데,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는 XRP 레저가 점점 실물자산 토큰화의 선호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국경 간 송금 혁신에서 이제는 토큰화 시대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전폭적인 가격 기대 심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10달러, 100달러 이런 숫자들도 여전히 강력한 타깃으로 거론되는 기대 심리 가운데 하나인데, 과연 진짜 이런 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현재 XRP 가격이 2달러 선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100달러 달성이 되려면 대략 50배, 5000% 가까운 상승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5조 9천억 달러, 전체 암호화폐 시장 현재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목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 시나리오, XRP가 역대 최고가 경신 그리고 두 자릿수 달러 진입을 이루는 그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최고가 3.5달러에서 3.8달러 정도인데, 이걸 넘어서 10달러 안팎까지 오른다라면 상당한 모멘텀이 확인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규제 리스크는 해소가 됐을 거고, 크로스보더 송금 네트워크 확대 같은 촉매가 주요 동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으로 XRP가 5달러 안팎, 더 나아가서 두 자릿수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다음 암호화폐 시장 알트 불장이 딱 찾아온다라면 XRP도 10달러 돌파로 이전 사이클의 정체를 벗어나는 1차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이 10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꽤나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단계 시나리오, XRP가 50달러 선에 근접하는 그런 중기 미드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달러면 지금보다 20배 이상 상승한 수준인데, 이쯤 되면 XRP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근처까지 이르러서 2021년 전고점 당시의 전체 크립토 시장 규모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성장이 전제가 돼야 가능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글로벌 금융권에서 XRP 레저를 사실상 표준 인프라로 채택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송금망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앞서 짚어봤던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XRP 레저가 중요한 메이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트랜잭션 수요가 폭증하고 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대량의 XRP를 보유하게 된다라면 유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XRP 가격이 $50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겠지만 만약 이런 이정표를 넘는다라면 시장의 자신감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100도 가나? 하는 기대가 현실성을 띠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이 꿈의 세 자릿수 가격인 $100 달성 그런 단계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궁극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지금 눈높이로는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 숫자입니다. 앞서 계산했듯이 XRP가 $100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5조 이상이 되는데 이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당장 1년, 2년 안에 이런 규모의 자금이 XRP 하나에다가 몰린다는 것은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100 돌파는 5년에서 10년 이런 긴 시간을 두고 내다보고 있는데 분석가 매튜 브리넨 같은 경우에는 XRP가 앞으로 10년 안에 $100에서 $1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XRP가 해외 송금 등의 분야에서 확고한 실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더 폭넓은 채택을 이끌어낼 거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앤드류 포르테 역시 2037년까지 XRP가 $100에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현재 가격 대비 15,000% 넘는 상승을 가정한 그런 수치입니다. 결국 XRP $100는 세계 금융 질서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나리오라는 걸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온다라면 XR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거의 비트코인과 맞먹거나 뛰어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사실 조금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 뚫어내고 $4에서 $5 저항 뚫어내고 그리고 나서 $10 정도까지 정말 나와준다라면 그럴 때 이런 큰 숫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100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공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흥미롭게도 온체인 데이터는 XRP의 미래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격이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정작 큰 손들은 속속 XRP 매집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2달 동안 XRP 가격이 20%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갑당 100만 XRP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오히려 보유량을 6.5%나 늘려서 총 464억 XRP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P 전체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를 거대 고래 지갑들이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는 10억 개에 가까운 XRP를 보유한 고래들이 추가로 매집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0만 XRP 이상 보유한 지갑 주소 수도 30만 개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큰손들이 꾸준히 XRP를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XRP 보유량 상위 5% 안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이 8,913 XRP인데 이런 상위 보유층 주소가 32만 개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통계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소액 지갑 그러니까 이 500 XRP 이하 보유 지갑은 또 520만 개가 넘으니까 부자들은 사고 개미들은 판다. 이런 자산 시장의 전형적인 양상이 XRP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XRP 가격이 $3를 돌파했다가 $2 아래로 급락하는 동안 고래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나오는 물량이 계속 증가해서 고래들이 매도 중이다 이런 시그널들도 나왔었는데 올해 5월 들어서 그 흐름이 뒤집혀서 처음으로 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라는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고래 순매수로 돌아선 시기에는 XRP 가격이 저점을 찍고 이 큰 반등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2024년 7월에 고래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매집세로 돌아섰을 때 XRP가 0.4달러, 0.5달러대에서 6개월도 안 돼서 3.5달러 근처까지 40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고래지표의 변화가 포착된 만큼 스마트머니로 이동하는 큰손들이 미래 XRP 가치에 베팅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고래들의 선행 매수가 반드시 단기 가격 폭등으로 직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장기 관점에서 XRP의 펀더멘털의 신뢰를 보내고 자금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XRP 뭐 $100 이런 거를 장밋빛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에 앞서 몇 가지 현실적인 리스크와 이 변수들도 짚어봐야 할 텐데, 첫째로는 시가총액의 장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XRP가 $100에 이르려면 시총 5조 달러 규모가 필요한데, 이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통틀어서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3조 4천억 달러, 4위 애플 2조 9천억 달러, 이걸 합친 정도의 수준, 조금 못 미치게끔 되는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과 기술 채택의 변수입니다. XRP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이 경쟁 프로토콜의 부재가 전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부터 여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망, 이런 경쟁 기술 그리고 대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큰화 열풍이 불더라도 꼭 XRP ledger만이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다라고 해도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른 괜찮은 여러 체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국제 송금 역시 XRP가 아니라 스텔라루멘 같은 대체 코인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혼자만의 질주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동반 성장 속에서 이 상대적인 입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국면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건 아니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규제는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암호화폐, 이 토큰화 자산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따라서 기관들의 채택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대형 자금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시간표와 인내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XRP $100는 앞서 살펴본 대로 10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목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실망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출렁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빨리 급등하면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져서 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XRP는 과거에도 급등한 뒤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롤러코스터를 여러 차례 겪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와 냉정함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사우디 아람코 해프닝이 일깨워준 것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머는 순간이지만 펀더멘털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하나에 울고 웃기에는 너무 소중한 또 우리의 자산이 걸려 있습니다. XRP의 궁극적인 성장은 어디까지나 이 기술적 역량과 실제 사용 사례, 그리고 시장의 폭넓은 채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 다행히 XRP ledger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글로벌 결제라는 두 축에서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1000 이런 큰 숫자, 이런 목표는 결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여정이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또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기대나 비이성적인 과열보다 이 큰 흐름을 읽는 안목과 인내심이야말로 이 개미 투자자에서 또 고래들로 신뢰를 가진 투자자로 거듭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루머보다는 루머 뒤에 자리하고 있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